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인프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의 김명섭 책임입니다. 네, 지금부터 GPU 라이브 사용자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개요에서 저희 GPU 라이브 적용되는 환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 부분인데 서비스 타입에 저희 GPU 라이브에서 근본 사업을 통해서 H100과 A100 두 가지 타입의 GPU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PU는 동적 할당으로 제공되며 워크로드라는 제가 명칭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대한 GPU 카드는 한 장에서 8장까지 타입이 지원이 가능하며 이거를 H100이나 A100 연산량을 보면은 최소 60, H100의 경우 67테라에서 536테라 플러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A100도 마찬가지로 한 장이 19.5테라 플러스니까 총 8장 생성했을 때는 150테라 플러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프로젝트 리소스 한도에 따라서, H100, A100 GPU 카드는 8장까지 할당이 가능하며, 모델링이면 워크로드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는, 10테라가 할당이 되어질 것이며, 추가 할당이 필요한 부분은, 음, 사업당이나 기술지원센터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멀티노드 학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GPU 라이브에서는 현재 그 멀티노드라고 하면은 각각의 워크로드를 생성해서 별도의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하나의 학습으로 돌리는 HPC 기능과 같은 멀티노드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GPU 라이브 사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8시간 동안 기본 세션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간 동안 GPU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워크로드가 종료되고 리소스로 회수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를 생성하고 GPU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 8시간 이후에는 강제 회수가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물리적인 서버는 우분투 22.4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570124의 06 드라이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 위에서 쿠다 12.8에서 제공되는 AI 프레임워크와 개발 환경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6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실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 라이브 콘솔 이용 절차입니다. GPU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 상단에 써진 것처럼 관리자에게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번 지역 인프라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월요일 날 안내 메일이 나갈 예정이며 프로젝트 계정 및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수신한 그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GPU 라이브를 접속 가능하며 그리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 업로드하고 GPU에 대한 워크로드 생성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업로드와 학습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도 어, 조금 이따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서비스는 25년 지역 인프라 기반 컴퓨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용자들에 한해서만 현재 계정이 발송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로그인 했을 때 접속 화면인데요. 우선 이제 관리자가 아이디와 계정을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에서 그 이름이나 연락처 등등은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이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PU 라이브 이제 메인 창을 저희가 오버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오버뷰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GPU 상태의 개수, 그리고 이용 현황, 몇 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질 않으나 뭐 사용률 통계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어, 오크로드에 대한 그 CPU 메모리도 물리 장비에 대한 CPU 메모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브브 하단에는 이제 공지사항과 작업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부분입니다. 리소스는 크게 저희가 데이터를 올리는 스토리지와 그리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미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폴더 생성 버튼을 통해서 스토리지는 생성할 수 있고, 한도가 설정된 10테라 내에서 뭐 5개까지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데, 5개 합산해서 총 10테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버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삭제 잠금 버튼으로, 삭제 실수로 그 폴더가 삭제되지 않게 평상시에는 뭐 잠금 버튼을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소스의 이미지 부분인데요. 그 이미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6개, 텐서플로우 3개, 파이토치 3개, 합이 6개의 이미지를 기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의 이미지 또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도커를 통해서 사용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그게 용이치 않다면은 저희한테 그 도커 허브에 올려놓은 이미지명을 알려주시면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인 계정에 이미지를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 올리는 화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고요. 음, 자기 사용할 수 있는 서버나 아니면은 PC에 뭐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미지를 저희 GPU 라이브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오크로드 부분인데요. 오크로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오크로드 메인 창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명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크로드 생성 버튼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현재 현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에 지금 현재는 오크로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크로드가 이렇게 생성되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되고 그 한 장씩 생성했을 때 총 8개의 오크로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프로젝트 목록에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종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크로드 내에 이제 주피터 랩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 이 시화면입니다. 생성 과정인데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난 후에는 생성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크로드 현황을 볼 수 있게 지금 현재 HBank 리소스를 할당된 사용자이니까 HBank 리소스에 그 4장 쿼터에서 한 장을 쓰고 있고 3장은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PU도 10코어를 사용했고 30코어가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부분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소스 한도는 GPU에 대한 CPU 메모리는 전체 100%를 활용하기 위해서 GPU 카드에 비례해서 CPU 메모리는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 카드 설정이 끝났다면 스토리지 폴더에 그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어떤 폴더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아래 환경 정보인데요. 그 환경 정보에서 기본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개방 포트는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웨이브에서 supply하는 SSH 포트 이외에는 현재 포트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워크로드 생성하실 때 원하시는 포트를 입력해서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환경 변수는 어, OS 상의 환경 변수를 뜻하는데 환경 변수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접속 후에 프로파일 등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크로드 이제 실행하고 실행한 상세 내역에 들어간 화면입니다. 오크로드 내 상세 내역을 보면은 SFTP를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안내 문구가 있고요. 이건 안내 문구로 링크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웹 연결은 주피터 랩이나 그 주피터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GPU 누적 가동 시간이 있는데 현재 자기가 나의 오크로드를 생성해서 그 생성 시간이 아닌 실제 GPU가 가동된 시간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크로드 아이디와 그리고 뭐 내부 도메인, 오크로드 간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도메인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SSH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운영 정책인데 현재 모든 GPU 라이브 내에서는 한 가지 운영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GPU 사용률이 1%가 넘지 않는 경우, 즉 GPU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8시간이 경과하면은 GPU 오프로드가 회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사전 개방 포트를 설정하면은 표시가 되고요. 그 스토리지 명과 마운트 경로는 폴더명은 저희가 사용자가 만들 때 폴더명은 클라우드 폴더로 만들었으나 뒤에 마운트 할 때 이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 워크로드 볼륨, 즉 루트 볼륨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은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고 오크로드만 실행했을 때 나오는 오크로드 볼륨에 올라간 데이터들은 오크로드가 삭제 시에 컨테이너 환경이다 보니까 휘발성으로 삭제된다는 점을 조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나 결과물들은 꼭 스토리지 폴더에 저장되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SFTP 접속 방법이고요. 이건 이따가 실제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크로드 메인 리스트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크로드 종료 버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모니터링은 제 오크로드에서 GPU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상단에 이제 시간을 세팅해서 최대 90일까지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시간 내에 얼마나 GPU를 사용했는지 이런 시간 설정이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실패된 오크로드와 대기 중 오크로드가 있는데 실패된 오크로드나 대기 중 오크로드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고요. 만약에 실패가 발생한다면 기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크로드 GPU 사용률이나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누적 가동 시간도 GPU 누적 가동 시간이 몇 분을 GPU를 계속 사용을 했냐, GPU 사용한 시간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로드에 대한 사용에 대한 CPU 메모리 사용량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IO 그리고 프로젝트 평균 GPU 사용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일단 모니터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게 40%로 보이는 이 사용률은 워크로드 생성했을 때 워크로드 내 GPU 평균입니다.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8장 GPU 평균에 대한 값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경에 지금 추가적으로 제공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추후에 그 평균 이용률 증빙이나 필요한 부분은 그 별도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크로드 할당된 그 10테라에 대한 프로젝트 스토리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센터 내용인데요. 고객센터에서는 이제 공지사항에 이제 주요 공지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콘솔 사용자 가이드와 기술 이용 관련 문의 방법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GPU 라이브 내에서 1대1 문의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며, 보시는 것처럼 그 유형의 일반 문의나 기술 문의 두 가지를 택하면 되고, 제목과 문의 내용 주시면은 저희 기술 지원센터에 접수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기술 문의는 GPU 라이브 내 문의 이외에 제 운영되고 있는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GPU 언더바 서포트 아이카 드레이닷컴으로 기술 문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 문의 이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토리지 추가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문의가 사용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융합 사업단의 정책 문의를 드려야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 메일은 icon더바.dc aicluster.or.kr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1대1 문의에 대한 문의 내용, 그 히스토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은 마쳤고요. 제가 실제 화면을 보면서 GPU 라이브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콘 언더바 1이라는 유저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시면은 아까 기술 문의 GPU 언더바 서포트로 기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저도 아직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를 바꾸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 바꾸는 창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오버뷰 화면인데요. 이제 현황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PU 상태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할당된 쿼터는 H백 GPU 카드 타입 8장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제가 현재 2개의 워크로드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워크로드가 생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2개의 워크로드 중에서 실제 지금 1개의 워크로드는 GPU에 대한 부하를 주고 있고, 1개 오프로드는 GPU 부하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GPU 사용률 통계는 동작 중이 1개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당에서 오크로드가 생성된 내용은 2개가 표시가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실제 GPU가 동작 중인 내용은 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GPU는 현재 2개가 오크로드 한 장씩 각각 한 장씩 2개 오크로드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인 오크로드는 어, 실행을 할 수가 저한테 지금 8장 내에서 오크로드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 자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행하는데 중간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케이스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오프로드 생성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때 30초에서 1분 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한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량 또한 현재 저도 10테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1.2테라 사용 중에 있습니다. CPU 메모리도 전체 용량 80코어에 각각 한 장씩 GPU 10코어씩 할당하여 20코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메모리도 비례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공지사항, 주요 공지사항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1대1 문의 내용 그 들어가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력에 대해서는 작업 이력 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크로드 창인데요. 오크로드 창에서 실제 생성은 조금 이따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프로젝트명이
현재 아이콘 언더바 프로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코드화 시켜서 어, 000 언더바 그리고 A100이든 H100이든 할당된 GPU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언더바 네 자리 숫자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숫자 코드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받으신 접수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명에 저희 H100의 8장을 할 수가 있고 CPU 메모리에 대한 할당이 가능하며 현재 그 스토리지는 폴더는 두 개를 생성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크로드는 프리 GPU라는 명칭의 오크로드, 유즈 100이라는 명칭의 오크로드 두 개가 생성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오크로드는 두 개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한 과거 생성했던 오크로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잠시만요. 오크로드에 대한 프리지표 오크로드 상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크로드 아이디는 유니크하게 따지는 값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오크로드 리소스 현황에 H100 한 장으로 CPU 10코어, 메모리 138기가, 그리고 스토리지는 1테라, 10테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도메인, 오크로드 간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내부 도메인이 되겠고요. SSH는 키를 다운받은 후에 접속 주소와 포트는 3001번으로 SSH는 접속이 됩니다. 오크로드 그 펌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프로젝트에서 그 방금 다운받은 펌키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SSH 접속을 내용이 바뀔 때마다 새로 다운받는 것이 아닌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운받는 부분은 조금 이따 테스트를 해보고요. 사전 개방 포트는 설정하지 않아서 미설정이고 저는 스토리지 폴더명은 1, 2, 3, 4를 사용하는데 마운트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마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크로드 종료 버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로그도 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워크로드의 화면에 대한 내용은 이제 확인했고, 실제 생성은 다른 메뉴를 보고 난 후에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에서 스토리지 폴더에 폴더 생성이 가능합니다. 폴더 생성은 총 5개까지 가능하며, 현재 2개의 스토리지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하나는 잠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비잠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금 버튼을 눌러서 잠금과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는 아까 매뉴얼에서 보셨듯이 총 6개의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이미지는 도커를 통해서 오크로드 그 개인 이미지 내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또 1시간, 3시간 정도로 해서 보면은 3시간 내에 오크로드 현황이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2개의 오크로드가 지금 현재 실행 동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나 대기 중 오크로드는 없으니까 노 데이터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오크로드 GPU 사용률을 봤을 때 하나의 오크로드는 지금 부하를 주고 있는 학습을 돌리고 있어서 100%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GPU 부하가 없어서 0%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GPU 메모리나 전력 사용량 이런 부분도 다른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크로드 GPU 사용량도 저희 3시간 동안에 GPU를 오크로드 내 유즈 100
이라는 오크로드에서 GPU를 얼마나 사용했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 사용량과 평균 GPU 사용량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GPU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한 GPU에 대한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테스트를 또 한 게 있어서 보이는데요. 082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다가 13시 22분경에 종료가 돼 있고요. 유주 100이라는 워크로드명은 13시에 생성을 해서 그 이후에는 GPU를 100%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프리 GPU도 그 GPU 사용량을 시분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GPU 유틸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 똑같은 통계 화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동일한 부분인데 그 인스펙트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이제 GPU에 대한 메모리, 그리고 평균 메모리, 할당된 GPU 메모리, 그리고 평균 메모리를 확인이 가능한 지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누적 가동 시간은 GPU 사용한 누적 가동 시간이므로 유주 100이라는 오크로드만 현재 GPU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없는 프리 GPU에 대한 오크로드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고요. GPU 누적 가동 시간이 있는 유주 100이라는 GPU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크로드 GPU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IO도 마찬가지로 각 오크로드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균 GPU 사용률인데 그 평균 GPU 사용률은 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개의 오크로드에서 100%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13시 45분 이후에는 50%로 떨어진 이유가 제가 집 오크로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오크로드는 전혀 GPU 부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두 개 오크로드가 각 한 장씩 두 장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에 대한 GPU를 평균으로 환산하니까 평균 GPU는 이제 50%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률도 한 장에 대한 평균에서 두 장에 대한 평균이니까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평균 메모리 할당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사용한 사용량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내 평균 IO 또한 뭐 들어온 인바운드 IO나 아웃바운드 트래픽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작업 이력인데요. 작업 이력에서 유의하게 보실 게 예를 들면은 시스템에서 나온 부분은 시스템에서 이제 오크로드를 대기 상태로 대기에서 실행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저희는 오크로드 생성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오크로드를 실행했을 때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어, 종료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종료했을 때는 작업자가 사용자로 종료가 되게 표기가 되는데 정책에 의한 8시간 동안 오크로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강제 종료가 된다면은 시스템에서 GPU 정책에 의해 강제 회수돼서 오크로드가 종료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 부분을 보면은 공지사항에 콘솔 사용자 가이드
아까 설명드린 사용자 가이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기술 지원 이용 문의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대1 문의에서는 1대1 문의 등록이 이제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다는 내용은 문의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기술 문의를 한 건을 올렸고요. 어, 기술 지원팀에서 확인이 오지 않아서 접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한 내용은 한 번 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워크로드로 돌아와서 워크로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크로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는 뭐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리소스도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H100 8장을 할당 받았고 2장을 사용 중이며 6장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명을 영문으로 테스트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쿼터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선택이 불가능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H100이나 A1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요. GPU 카드 또한 이미 2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6장까지밖에 선택할 수 없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 4장 정도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폴더는 사용료는 사용 안 함으로 할 수도 있는데 누차 강조 들었듯이 오크로드 삭제 시 데이터도 사라지므로 스토리지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폴더가 생성된 폴더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제 마우스 경로는 폴더는 이제 이름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폴더명으로 구분이 가능하겠는데 뭐 학습할 때 환경부에서나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쓴다면은 저도 계속 데이터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운트 경로는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 버전에서 6개 중에 기본 이미지에서 저는 파이토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개방 포트는 아이고, 이거 안 되구나. 이거 약속된 포트명은 안 돼서 일반적인 포트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환경 변수를 한다면은 뭐 라이브는 홈, 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환경 변수는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 변수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에서 추가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을 누르면은 대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워크로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메시지인데 현재는 대기 상태이므로 오버뷰에서 봤을 때 대기 중인 워크로드는 한 개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업 이력에서도 워크로드를 생성하였습니다. 15시 17분 26초에 생성을 했네요. 워크로드 생성은 약 3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조금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종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프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종료를 하면은 종료가 되는 프리지표 종료가 돼서 작업 이력에 있을 동안 종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테스트 1이라는 워크로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웨이브로 연결했을 때
굳이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도 주피터 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를 돌려놓고 조금 더 사용량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장 GPU에 대한 오코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하나를 실행시켜 놓고 다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니터링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테스트 1과 유즈 10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지? 이제 워크로드별 평균 프로젝트 평균 GPU 사용률도 4장짜리 워크로드를 생성을 해서 20%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간단한 학습을 돌렸으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1 상세를 보면요. SSH로 접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포트가 계속 바뀝니다. 키 값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접속 주소도 바뀌지는 않으나 키와 접속 주소는 동일하나 포트로 구별이 돼서 테스트 1은 현재 3004번 포트를 사용 중이고 유즈드 백은 3만 번 포트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연결했던 거니까 끊도록 하고요. 새로 연결을 할 때 SSH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SSH나 SFTP나 이제 동의를 하니까 SSH로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로드 테스트 1 접속 주소와 포트는 입력하였고요. 사용자명은 우분투 입력이 필요해서 우분투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툴마다 이제 틀리긴 하는데 퍼블릭 키에서 기존에 전 다운받고 등록한 내용이 있어서 키를 입력을 해서 지프라이브 테스트 1으로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변수 먼저 파일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이제 휘발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이 홈 우분투 밑에 데이터만 그 나스 형태로 스토리지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 데이터 하단에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어, 데이터는 보존이 되므로 꼭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테스트 IPY MB 파일이 테스트 IPY MB 파일이 똑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환경 변수를 입력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상세 정보에서는 환경 변수가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스토리지 또한 1, 2, 3, 4 스토리지 폴더를 데이터로 마운트해서 사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GPU는 아직 돌고 있지 않아서 0시간 표시가 되고 있고요. GPU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GPU 회수까지 7시간 57분 남아 있다고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토치 2.3.0으로 접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FTP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통해서도 그 매뉴얼에 있는 화면 똑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SFTP 접속 또한 뭐 프로토콜 지정하고 호스트와 펌키로 로그인 할 수가 있다. 아까 SSS 접속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고요. 아, 제 테스트로 코드를 하나 돌렸는데 에러가 발생해서 그 모니터링에서 GPU 사용률이 올라가는 확인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 4장짜리가 GPU 활용률이 없어서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 보시다시피 한 개 GPU가 생성됐을 때 16.7% 6장에 하나만 100%를 사용하니까 16.7% 떨어진 현상이 있었고요. 네 개의 한 개, 네 개의 GPU를 생성한 후에 총 한 장에 또 다섯 장 중에 지금 현재 다섯 장의 GPU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GPU를 테스트 원 네 장 GPU, 한 장 GPU, 총 다섯 장의 GPU를 사용했을 때는 20% GPU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GPU를 얼마나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모니터링에 이제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도, 사용자가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생성이나, 풀셋 기능을 통해서 몇 장을 했을 때 나머지 CPU 메모리는 이제 최대치로 할당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음, CPU 라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어, 혹시 지금은 그 간단한 설명 위주로 들었는데,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1대1 문의를 통해서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 언더바 서포트 메일로도 문의 주셔도 되고요.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의사항은 1대1 문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